여러분, 매일 드시는 과일에 대해 혹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말은 정말로 진지하게요. 우리는 과일이 건강의 상징이니까 삽니다. 자연이 준 사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간식으로 사과를 집어들고, 아이들 점심 도시락에 포도를 싸주고, 아침 스무디에 딸기를 갈아 넣죠. 그러면서 우리 몸을 위해 최고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뿌듯해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만약 이 건강한 음식들 일부의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믿고 먹는 주방에 가장 흔한 그 과일들이 사실은 화학물질 칵테일로 뒤덮여 있을지도 모른다면요. 바로 농약, 살균제, 그리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간과 신장에 해마다 매일매일 숨겨진 부담을 줄 수 있는 다른 화합물들 말입니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과일 먹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힘을 갖게 해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비타민, 섬유질, 항산화 물질 같은 과일의 모든 놀라운 이 점들을 그 어떤 숨겨진 위험도 없이 온전히 즐기시는데 필요한 지식을 드리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자연적인 해독 시스템, 즉 간과 신장은 이미 수십 년간 쉴 새 없이 일해왔습니다. 예전처럼 독소를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기관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지, 부담을 더 얹어주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흔하게 먹는 과일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여러 데이터와 심지어 농부들의 말에 따르면 화학적인 도움 없이는 재배하기가 악명 높을 정도로 어려운 과일들이죠. 왜 그렇게 많은 악을 뿌려야만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완벽하게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이 과일들을 씻는 간단하고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이건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정보입니다. 그러니 차 한 잔 준비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포도, 화합물질 목욕. 자, 우리 목록의 첫 번째는 바로 포도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완벽한 포도 한 송이를 떠올려 보세요. 알이 꽉 차고 통통하며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하죠. 하지만 그 완벽함에는 아주 비싼 대가가 따릅니다. 안타깝게도 포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연약한 과일입니다. 과일 코너에 있는 모든 과일 중에서 화합물질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과일 중 하나죠. 여기에는 2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껍질이 종이장처럼 얇아서 거에 아무런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둘째, 아름답게 빽빽한 송이로 자라죠. 하지만 바로 그 빽빽함이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습기를 가두고 공기 순환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습해지는 순간 곰팡이, 부패, 그리고 흰가루병의 완벽한 서식지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농부들은 포도 농사는 농사가 아니라 날씨와의 끊임없는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작물을 지키기 위해 농부들은 악을 뿌리고 또 뿌리고 계속 뿌려야만 하죠. 일반적인 포도밭에서 한 해 농사 기간에 수십 번 농약을 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런 살충제와 살균제가 없다면 대부분의 포도는 채 익기도 전에 포도나무에 매달린 채 썩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또 다른 화학 처리가 남아있죠. 바로 성장 촉진제의 사용입니다.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크고 둥글고 균일한 포도알을 만들기 위해 일부 재배자들은 말 그대로 어린 포도송이 전체를 화학용액에 그대로 담가버립니다. 잠시 상상해보세요. 포도 한 송이 전체가 더 크게 자라도록 강요하는 화학 공식 속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화학물질들은 법적 허용치 이내에서 사용된다고는 하지만 소비자로서 혹시라도 그런 잔류물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하면 썩 유쾌하지는 않죠. 그리고 이렇게 다른 종류의 화학 잔류물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몸에 쌓였을 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도를 제대로 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본 가장 큰 실수,
그리고 제발 오늘부터 이 방법은 멈춰주셨으면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포도알을 줄기에서 다 떼어낸 다음에 씻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포도알을 줄기에서 잡아당겨 떼어내면 줄기가 붙어있던 자리에 자꾸 열린 상처, 즉 구멍이 생깁니다. 그런 다음 그 포도알들을 모두 물이 담긴 그릇에 쏟아보면 다른 포도알 겉에 묻어있던 농약 잔류물이 그 물 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오염된 물은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포도알에 난 그 작은 구멍을 통해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포도를 더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적절하고 안전하게 포도를 씻는 4단계 방법이 있습니다. 1. 자르기. 깨끗한 주방 가위를 준비하세요. 포도알을 손으로 잡아당기지 마세요. 메인 줄기에서 유갈 정도의 작은 송이로 잘라내세요. 핵심은 각 포도알의 줄기가 아주 살짝 붙어있게 남겨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과육이 밀봉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헹구기. 이 작은 송이들을 체에 받쳐 흐르는 찬물에 강하게 헹궈주세요. 이렇게 하면 표면의 먼지, 흙, 그리고 일부 잔류물을 털어낼 수 있습니다. 3. 담그기.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릇에 미지근한 물을 채우세요. 베이킹 소다 1스푼이나 소금 약간을 넣고 저어서 녹여주세요. 여기에 포도 송이들을 넣고 약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둡니다. 에나고요. 베이킹 소다는 알칼리성이라 일부 산성 농약 성분들을 중화시키고 분해하는 데 놀라운 효과가 있거든요. 밀가루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물에 푼 밀가루 1스푼은 자석처럼 작용합니다. 그 점착성, 흡착력, 이 포도의 악스층에 붙어있는 오염 물질을 붙잡아 빨아들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문지르며 헹구기. 담가둔 포도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줍니다. 이제 작은 송이라 훨씬 쉽죠. 그런 다음 깨끗한 흐르는 물에 철저하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헹궈주세요. 네, 3에서 4분 정도 시간이 더 걸리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그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2번째, 딸기, 농약 스펀지. 다음은 모두가 사랑하는 과일, 딸기입니다.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 마음이 아프지만 딸기는 종종 가장 오염된 과일이라고 불립니다. 수년 동안 환경운동단체 EWG가 발표하는 더티 더전, 가장 오염된 12가지 농산물 목록에서 딸기는 꾸준히 1위를 차지해왔고 가장 많은 양의 농약 잔류물이 검출되곤 했습니다. 이유는 포도와 비슷합니다. 첫째, 딸기는 땅에 거에 붙어서 자랍니다. 비가 올 때 흙탕물이 튀면서 흙 속에 있던 해충, 박테리아, 곰팡이병에 그대로 노출되는 손쉬운 표적이 되죠. 둘째, 포도와 마찬가지로 딸기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두꺼운 겉껍질이 없습니다. 과육은 부드럽고 연약하며 쉽게 손상되죠.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모종 단계에서부터 수확 직전까지 살균제와 살충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단순히 농약을 많이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다양성입니다. 한 묶음의 딸기 샘플에서 수십 가지의 서로 다른 종류의 농약 잔류물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화학물질 칵테일입니다. 규제 당국은 각각의 개별 화학물질은 법적 기준치 미만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0가지, 15가지, 20가지의 서로 다른 화학물질이 동시에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발생하는 누적되고 상승하는 복합적인 효과는 어떨까요? 그 부분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무서울 정도로 미미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간과 신장이 과부하 상태로 일하고 있는 중장년층에게는 이런 복잡한 추가 부담이 필요 없습니다. 딸기는 또한 그 물리적인 구조 때문에 제대로 씻기가 정말 힘듭니다. 딸기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표면에 촘촘히 박힌 작은 홈과 씨앗들, 정확히는 수과라고 불리는 열매, 이 보이시죠? 그 작은 홈 하나하나가 농약, 흙, 박테리아를 가두는 완벽한 은신처, 즉 작은 컵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래식 농장에서 갓 딴 딸기를 비록 낭만적이고 건강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먹는 것이 사실은 매우 위험한 생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신선한 딸기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화학 물질까지 함께 맛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 딸기를 안전하게 씻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꼭지 채로 씻기.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씻기 전에 절대로 초록색 잎이 달린 꼭지를 제거하지 마세요. 포도 줄기와 마찬가지로 그 꼭지는 작은 구멍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꼭지를 먼저 따버리면 여러분이 씻어내려던 농약이 과일 안으로 들어가도록 초래하는 꼴이 됩니다. 이 첫 번째 행국이 부드럽게 다뤄주세요. 딸기를 체에 받쳐 흐르는 찬물에 헹굽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흙이나 먼지를 털어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물을 너무 세게 틀면 과육이 물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3. 담그기. 다시 한번 물이 담긴 그릇을 준비해서 베이킹소다나 소금 한 스푼을 불어주세요. 딸기를 부드럽게 물에 넣고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둡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담가두지 마세요. 만약 30분 정도 그대로 두면 과육이 물을 잔뜩 머금게 되고 물 밖으로 빠져나왔던 바로 그 화학 물질을 다시 흡수해 버릴 수 있습니다. 5분에서 10분 사이가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4. 마지막 헹구기. 담가뒀던 물은 버리세요. 그리고 딸기를 하나씩 다시 헹구면서 손끝으로 그 울퉁불퉁한 표면을 부드럽게 문질러줍니다. 흐르는 물의 마지막으로 한번 싹 헹궈주세요. 이제 오직 깨끗하게 다 씻은 후에야 비로소 물기를 닦아내고 초록색 꼭지를 제거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사과, 악수와 벌레의 진실. 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사과입니다. 하루에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죠.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과의 두꺼운 껍질을 보면서 이건 단단하니까 아무것도 뚫고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아주 크고 위험한 오해입니다. 사과는 끊임없는 공격에 시달리는데 특히 심식나방이라는 해충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해충의 유일한 목표는 사과 속 깊이 파고들어 안에서부터 씨방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벌레 먹은 사과를 본 적이 있으시죠? 살충제가 없다면 농부들은 이런 나방 때문에 수확량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될 겁니다. 그래서 농사철 내내 정기적으로 락을 뿌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농약이 가장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과의 진짜 문제는 바로 왁스입니다. 슈퍼마켓 사과에서 볼 수 있는 그 밝고 아름답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반짝임. 그게 바로 왁스입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사과도 스스로 천연 왁스를 만들어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세척 과정에서 씻겨나가죠. 그래서 사과를 다시 예쁘게 보이게 하고 더 중요하게는 유통기한을 다시 늘리기 위해 생산자들은 사과에 인공 왁스를 코팅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대규모 회사들은 식품 등급의 안전한 왁스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점은 이겁니다. 일부 소규모 업체나 비양심적인 생산자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더 저렴한 공업용 왁스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이 왁스는 식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불순물이나 심지어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왁스가 식품 등급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 왁스층은 마치 코팅막처럼 작용합니다. 왁스를 칠하기 전에 사과 껍질에 묻어있던 농약 잔류물을 그 안에 밀봉해 버립니다. 즉, 여러분이 그냥 수도꼭지에서 사과를 대충 헹구기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은 그냥 방울져 굴러떨어질 뿐, 농약은 왁스층 아래에 안전하게 갇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대한 논쟁에 부딪히게 됩니다. 껍질을 깎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저도 압니다. 우리 모두 평생 이렇게 들어왔죠. 사과 껍질 깎지 마. 섬유질이랑 영양분이 다 껍질에 있어. 네, 맞습니다. 껍질은 영양가가 매우 높죠.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과 이 점을 저울질해봐야 합니다. 사과 껍질 한 개에 들어있는 소량의 섬유질, 그리고 그 안에 갇힌 농약 잔류물과 인공 왁스를 섭취할 수도 있다는 매우 현실적인 위험. 저에게는
특히 장기적인 건강을 생각한다면 선택은 분명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냥 껍질을 깎아 드세요. 그것이 이 모든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간단하며 가장 100%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잃는 약간의 섬유질보다 여러분이 얻는 마음의 평화가 훨씬 더 가치가 큽니다. 만약 나는 죽어도 껍질째 먹어야겠다 하신다면 그럼 정말 빡빡 닦으셔야 합니다. 그냥 헹구지 마세요. 사과를 물에 적신 뒤 베이킹소다나 소금을 뿌리고 손이나 뻣뻣한 채소 솔로 30초 정도 힘껏 문질러 닦으세요. 특히 두 개의 움푹 팬 부분, 뒷꼭지가 달린 윗부분과 꽃이 졌던 아랫부분을 집중적으로 닦으셔야 합니다. 농약과 악스는 그 두 곳에 고이는 것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미끌미끌한 악스 느낌이 완전히 사라지고 사과 본연의 거친 피부결이 느껴질 때까지 문질러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엄청나게 잘 헹궈내세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솔직한 조언은 특히 중장년층 이상이라면 그냥 껍질을 깎아 드시는 겁니다. 걱정할 가치가 없습니다. 네 번째, 귤, 그자 오염의 함정. 우리 목록의 네 번째는 귤입니다. 그리고 이건 오렌지, 한라봉, 그리고 모든 다른 감귤류 과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이건 껍질을 까서 먹는 건데 껍질이 더러운 게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감귤 농장도 다른 작물과 마찬가지로 해충과 질병을 막기 위해 농약을 뿌립니다. 하지만 귤의 가장 큰 위험은 농약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자 오염입니다. 즉, 우리가 귤을 다루는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책상에 앉아 있거나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귤을 하나 집어듭니다. 씻지 않죠? 씻겠어요. 어차피 껍질은 버릴 건데요. 그리고 껍질에 엄지손가락을 푹 찔러 넣어 껍질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껍질 위에 묻어있던 모든 것, 농약, 곰팡이 방지제, 악스, 귤을 딴 사람의 손에 있던 박테리아, 이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의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들에 잔뜩 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죠? 바로 그 똑같은 손가락으로 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한 알맹이를 집어서 입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은 방금 성공적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더러운 껍질에 있던 모든 화학물질을 깨끗한 과육 알맹이로 완벽하게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건 정말 중요한 공익 광고입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중에서 파는 귤껍질을 차로 끓이거나 요리, 제스트에 사용하지 마세요. 귤껍질을 말려서 차로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유행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농장에서 가게까지 긴 유통 과정을 견디기 위해 이 과일들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 곰팡이 방지제, 그리고 더 많은 악수로 처리됩니다. 이런 화학 물질들은 껍질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껍질을 뜨거운 물에 우려낸다면 그건 건강차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화학물질이 진하게 우러난 뜨거운 물을 끓이고 있는 겁니다. 귤에 대한 규칙은 간단합니다. 1. 껍질을 벗기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흐르는 물에 과일 전체를 씻으세요. 2. 손을 씻으세요. 3. 껍질을 벗기세요. 4. 안에 알맹이를 만지기 전에 손을 다시 씻으세요. 5. 그리고 그 껍질은 쓰레기통이나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절대 먹지 마세요. 5 번째, 위치와 용안, 입으로 깨무는 위험. 마지막으로 위치와 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열대 과일들을 자주 드시지 않더라도 여기서 말씀드리는 원칙은 매우 중요하며 딱딱한 겉껍질을 가진 다른 많은 과일에도 적용됩니다. 이 과일들이 자라는 덥고 습한 기후에서는 해충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농약 사용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감귤류와 마찬가지로 수확 후에 찾아옵니다. 리치는 말도 안 되게 연약합니다. 갓 딴 리치는 단 24시간 만에 그 선명한 붉은색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며칠,
몇 주가 지나도 가게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붉은색을 띠고 있을까요? 방부제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수확 후 박테리아를 죽이고 그 선명한 색을 유지하기 위해 종종 아황산염이 포함된 용액에 담그거나 가스 처리를 합니다. 용은 역시 곰팡이가 피는 것을 막기 위해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이 화학 물질들은 그 거칠고 먹지 못하는 껍질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입으로 깨물어 여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죠. 위치를 입에 가져가서 이로 껍질을 딱하고 깨물어 엽니다. 혹은 손톱으로 틈을 낸 다음 입으로 껍질을 벌리곤 하죠. 여러분이 이 행동을 하는 순간 방부제와 농약으로 처리된 껍질에 여러분의 입이 직접 닿게 됩니다. 그 화학 물질들이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경로죠. 해결책은 귤과 동일합니다. 이 집에 가져오면 흐르는 물의 송이 전체를 아주 잘 헹궈주세요. 이 깨끗한 물이 담긴 그릇에 몇 분간 담가두는 것도 표면의 보존제를 녹여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을 씻으세요. 깨끗한 손으로 껍질을 벗기세요. 절대로 입을 사용하지 마세요. 과육을 먹기 전에 손을 다시 한번 씻으세요. 여러분을 위한 마지막 간단한 안전수칙. 진행자가 뒤로 물러서며 따뜻하게 미소 짓는다. 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과일 코너를 걷는 것조차 약간 긴장될 수도 있겠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가장 원하지 않는 반응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대비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지식은 두려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통제할 힘입니다. 과일은 생명을 주는 영양소로 가득 찬 우리 식단의 필수적인 훌륭한 음식입니다. 우리는 과일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저 조금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세 가지의 마지막 간단한 규칙으로 요약됩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잊으시더라도 이것 세 가지만은 기억해 주세요. 1. 껍질을 깎을 수 있다면 깎으세요. 이것은 사과, 그리고 배, 망고 등을 위한 규칙입니다. 네, 껍질에 섬유질이 있죠. 하지만 그 안에 갇힌 농약과 악수의 위험은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마음의 평화가 최우선입니다. 껍질을 깎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100% 확실한 보장입니다. 이 껍질을 못 깎는다면 꼼꼼하게 씻으세요. 이것은 포도와 딸기를 위한 규칙입니다. 절대로 그냥 물에 헹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포도는 자르고 베이킹소다나 소금물에 5에서 10분간 담그고 그리고 다시 헹구세요. 그리고 언제나 줄기나 꼭지는 가장 마지막에 제거하세요. 이 약간의 수고가 여러분의 건강 보험이 됩니다. 껍질을 깎아 먹는 과일이라면 껍질부터 씻으세요. 이것은 위치, 용안, 그리고 심지어 바나나나 아보카도를 위한 규칙입니다. 과일의 겉면을 먼저 씻으세요. 껍질을 벗긴 후에 손을 씻으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교차 오염을 그 자리에서 막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판되는 감귤류 껍질은 절대 먹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 팁 하나 더, 과일을 다양하게 드세요. 한 가지에 갇히지 마세요. 1년 내내 매일 사과만 드시지 마세요. 오늘은 사과를 먹고, 내일은 바나나를 먹고, 모레는 깨끗이 씻은 포도를 드세요. 이렇게 먹는 과일의 종류를 순환시킴으로써 여러분은 한 가지 특정 농약에 대한 노출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단일 화학 물질이 여러분의 몸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결국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입니다. 부엌에서 이 몇 가지 추가적인 간단한 단계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 두 가지를 모두 지키는 방법입니다. 걱정 없이 길고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이죠.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셨다면 제게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저기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친구,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하길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어떤 과일에 대해 가장 놀라셨나요? 혹은 여러분이 공유하고 싶은 자신만의 세척 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하세요.